최근 2단 JMS 정명석 교주를 수시로 접견하며 지침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는 양승남 변호사의 편지 낭독 녹취 파일을 구티비가 입수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안을 제시해온 꿈미가 올여름 메타버스를 이용한 여름 성경 학교를 선보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다양한 세대의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 파파클럽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효운동을 펼쳐온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1일 별세했습니다. 춘천 산천무지개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기 위한 찬양음악회를 화려하게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단 JMS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최근엔 정명석 교주의 구속기간도 6개월 연장되면서 단체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내부 결속의 기회로 삼는 이단들의 특성이 JMS에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구티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JMS 대표 양승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는 정명석 교주를 수시로 접견하며 교도들에게 정교주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생 위한다고 비대위 하지 말아라. 전혀 내게 이익이 없다. 말 들어. 내 편지 원본이 아니라고 핑계하는 자 그 책임 적합하다. 너희가 원본 확인할 주권이 있느냐? 내 위에 있는 존재들이냐? 나 여기 있다고 나를 그렇게 보면 안 좋아.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사람. 현재 정명석을 변호하고 있는 2단 JMS 대표 양승남 변호사입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명석 교주. 양 변호사는 옥중서신과 지침 사항들을 교도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있는 JMS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양승남 변호사는 정명석의 편지를 부산 비대위 관련 인물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기 주관으로 만든 비대위다. 교인들 전체 듣지 말아라. 네가 왜 교육자들에게 전화해서 교육자들 통솔하느냐? 하나님 세운 자들을 네가 그리 하느냐? 오래됐다고 권세 부리냐? 나는 너를 그리 안 알아줘. 정명석 편지의 내용은 부산의 JMS 교도들에게 보낸 것으로 자신을 위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내용과 비대위 관련 인물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명석은 또 자신의 공판 때 몰래 찾아오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본인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왜 싫어하는 일만 하느냐? 법정에 출석해 보고서 내 마음대로 교인들에게 전하냐? 언제 그런 사명 주었느냐? 재판할 때 평생 오지 마라. 비대위 너희가 독립운동가냐? 독립해서 운동하려 하느냐? 나는 충성자를 원한다. 나를 위한다 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아라. 내부 분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며 충성을 강조하는 정명석 교주. 그리고 바로 곁에서 그를 돕는 양승남 변호사. 반 JMS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도영 단국대 교수는 정명석 교주의 황제 접견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변호를 위해서 피고인을 교도소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를 하는 건데 변론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명석을 무제한으로 만나면서 교단 변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교단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과연 적법한 건지. 정명석 교주의 황제 접견은 재구속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계속 지적되어 온 사실입니다. 2단 JMS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남용하면서까지 교주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체제 안정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도 정비해야 된다는 사회 각계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간을 선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안을 제시해온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올해도 색다른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 교육을 위해 힘쓰는 꿈이 있는 미래 꿈미. 코로나19 이후 교회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 꿈미가 여름 사역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꿈미의 VBS,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은 교회 가정, 온라인 가족여행 꿈미 캠프 등 5개 그룹, 이른바 5G 시스템으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이번 VBS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가 God is King이에요. 지금 시대가 에스더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포로 시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왕이시다. 꿈미는 리얼월드라는 체험형 스토리텔링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들이 증강현실로 흥미롭게 성경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VBS를 신청하는 교회들에게 무료로 메타버스 이용 방법과 여름성경학교 진행 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VBS 현장 강습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름 사역의 매듭을 잘 맺어야 전반기와 후반기 사역이 연결되고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가 제공되면 아이들은 금방 반응을 합니다. 한국교를 좀 섬기는 마음에 VBS 자체를 무료로 하고요.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컨텐츠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꿈미 대표인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저마다 목적과 참여자를 특정한 다양한 기도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선 각 세대별 아버지들이 모여 기도하는 일명 파파클럽을 조직해 가정과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 현장. 여기 모인 성도들의 대부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기도의 불을 지피고자 기도회 파파클럽을 조직했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파파클럽은 지난달 27일 다양한 세대의 아버지들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원교회에서 첫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박남규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더욱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가득하게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감격이 돼요.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거든요. 저도 기도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기도 사역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기도운동 확장을 위해 14년 전 출범시킨 어머니 기도회 마마클럽을 시작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 기도회, 청년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목회자 기도회 등 5개 기도회가 조직됐습니다. 기도회들을 통해 부산의 기도회 도성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회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파파클럽은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나바처럼 섬긴다는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열방을 변화시키는 큰 기도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모여 기도하는 파파클럽은 부산 지역 100여 개 교회와 손잡고 포도원 파파, 수영로 파파, 모리아 파파 등 주요 교회별 팀을 꾸려 매주 목요일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효운동을 펼쳐온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췌장암으로 투병해오다 82세를 일기로 1일 별세했습니다. 최 목사는 198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지교회를 개척해 199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사재정적으로 독립한 후 신자 5만 명의 인천 지역 최대 개신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최 목사는 특히 성경에 입각한 효문화 운동을 펼쳐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빈소는 인천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마련됐으며 오는 4일 오전 천국 환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강원 춘천시 소재 산천무지개교회가 지난달 30일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교회가 매년 봄마다 진행하고 있는 봄 찬양 예배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행사로 열렸습니다. 음악회는 장애인 4명의 난타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비장애인은 관현악 합주, 국악 연주, 하늘빛 찬양단 공연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산천무지개교회와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진호 춘천시 의장, 정혜연 구티비 본부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윤재선 담임 목사는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공립학교 교실에 10개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달 27일 모든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 일정한 크기의 10개명 포스터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들은 10개명 전시물에 대한 기부금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고 초과된 기부금은 다른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법안은 오는 9월부터 텍사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주 상원은 모든 공립학교와 비종교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선택적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이것은 모든 텍사스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다른 단계라며 두 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주둔하며 동해안 전역을 방어하던 육군 8군단이 1입으로 임무 해제하고 각종 경계 임무와 작전 기능을 3군단으로 넘깁니다. 8군단 본부는 연말까지 이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하 22사단과 23경비여단 등은 3군단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이로써 1987년 4월 창설돼 동해 충용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8군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8군단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1년 말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오리발 헤엄기순, 철책기순, 녹구기순 등 경계 실패가 연이어 발생해 미뤄지던 것이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군은 인구 급감에 따라 부대 구조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채 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북한의 생활상을 담은 정부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됩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경제활동, 주민의식 등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를 11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10년부터 탈북민과 방북 경험자 등 매년 400명가량을 면접조사해 유관기관만 공유하는 비공개 보고서로 작성해왔지만 공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 말에 북한 인권보고서도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정부가 그간 비공개했던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잇따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생활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친척 등을 뜻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20년 넘게 줄고 있습니다. 이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무급 가족 종사자는 8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5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그쳐 역대 최저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 정도가 무급 가족 종사자일 정도로 자영업자의 가족 경영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취업자 100명 중 3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경영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현지 시간 1일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7%로 예상된다며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며 안타깝게도 올해 성장률이 2.8%로 둔화할 뿐 아니라 내년에는 불과 3% 수준을 보이며 향후 5년간 3%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각국의 보호주의가 저성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단 정부군과 중군사조직 신속지원군 간의 무력 충돌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유엔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8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부두 디엥 유엔 수단 인도주의 조정관은 현지 시간 1일 수단의 파괴적인 분쟁이 2주를 넘어서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면적인 재앙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까지 7만 3천여 명의 수단 주민이 국경을 넘어 이웃 국가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유엔은 수단의 마틴 그리피스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을 구호 특사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의 중군사조직 신속 지원군이 지난달 15일부터 무력 충돌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현지 시간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대상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바 등 17개 국가입니다. 위원회는 2022년에도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었다고 평가하며 유일 영도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10대 원칙이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독교가 특히 북한의 종교적 박해에 취약하다며 운성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은 수용소의 50%에서 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튼 박사가 AI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10년 이상 몸담았던 구글을 떠났습니다. 힌튼 박사는 AI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AI 분야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구글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개발에도 타국 추적이 가능한 핵무기와 달리 AI는 규제가 도입돼도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연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AI 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목요일을 지나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7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5도, 광주 24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깜짝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판과 격려를 받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속도를 더 내고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함께 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는데요. 이제는 초심을 기억하며 국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수용하는 리더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